내가 약간 잘 됐어. 그거 뭐 다들 하는 거야.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치려고 하는 느낌.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?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? 내가 예민해서 이렇게 느끼는 건가? 자꾸 걸려 넘어지는 상대가 생기는 거죠. 그럼 그 느낌을 믿고 나를 보호해야 돼요. 주로 사석에서 누가 나를 조금 약간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한다. 내가 이 기분 나쁨이 괜찮은 건가?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? 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지?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듣거든요. 그냥 대표적으로 뭔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. 라는 생각? 저 사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?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오기도 하고요. 내가 약간 어떤 게 잘 됐어. 그러면 그거 뭐 다들 하는 거야.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은근히 그냥 깎아내리거나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거나 그것보다는 자기 얘기를 자기의 성취나 빛나는 자기의 자랑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좋은 관계예요. 뭐 친구라고도 부를 수 있는 관계인데 뭔가 이상하게 나를 위하는 느낌보다는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치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듣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내 사생활에 대해서 꼬치꼬치 정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. 스마트폰이 잠금이 돼 있음에도 이 풀어달래. 막 봐. 내가 보고 있으면 옆에서 봐. 나의 속속들이 내 사생활, 난 어디 사는지, 무슨 아파트에 사는지, 내가 무슨 가방을 샀는지, 무슨 화장품을 썼는지 너무 속속들이 알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.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,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. 나는 나름 만족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뭐지?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?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가 좀 잘 됐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거 운인가? 운에 저 사람 말처럼 그냥 운 좋아서 이렇게 된 건가? 내 실력이 아닌가? 나 더 잘해야 되는 건가? 약간 의기소침해질 수 있잖아요. 약간 위에 있는 사람처럼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군림하는 느낌을 받을 때, 그러니까 계급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,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나랑 자신을 비교해서 질투하는 게 아닌가, 네,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질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왠지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신경 쓰거나 거슬려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그 문제를 나한테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뭐 잘못했지? 아니면 내가 예민해서 이렇게 느끼는 건가? 그러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죠. 그럼 저 사람과 불편해진단 말이에요. 그럼 나도 모르게 저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면서 내가 뭘 더 해야 되나? 내 주의력이 그쪽으로 간다는 게 가장 1차적인 마이너스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걸려 넘어지는 그 상대가 생기는 거죠. 그 의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자꾸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. 괜히 뭔가 내가 신경 쓰이게 하는 발언을 찾을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나의 잘된 거를 같이 축하까진 안 하더라도 그것을 막 깎아내리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사실 기분이 나빠지죠.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 구도에서 나를 자꾸 누군가 비교하는데 습관이 되고 비교가 그냥 일상이 된다면 그 삶은 정말 지옥이거든요.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비교가 그냥 일상이 된 사람이겠죠.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나와 비교해서 내가 우위를 차지해야만, 내가 더 낫다, 이 감각을 갖고 있어야만 마음이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. 기분이 좋고 내가 괜찮다는 그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질투를 하게 되죠. 왜냐하면 회사에선 정말 서열 중심이고 누군가의 성과가 바로 눈에 보이고 당연히 비교가 되고 성과를 내야 또 승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환경 안에서 당연히 내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죠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의 그 성과만 보고
나의 성과만 보고 그냥 단순 비교를 해버리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지만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성과를 냈는지 사실 나 자신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은 더욱더 모르죠. 내 사정을. 그런데 그냥 보이는 것만 단편적으로 보고 쉽게 얻었을 거야. 단언해버리고 그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많죠. 그럴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 사람이 나의 어떤 것을 질투하고 있을 수도 있다. 그냥 단순히 싫은 게 아닐 수도 있다. 이런 여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사람들을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일단 그 신호인 것 같아요. 약간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. 누군가 나를 누르는 것 같아. 그 감각을 우리가 항상 켜놓고 있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누군가를 항상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신체 감각이 가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신경 쓰이고 머리가 아프고 누구랑 대화만 해도 머리가 아플 수 있죠. 그 느낌을 우리가 좀 부정하지 말고 저 사람 좀 불편하네? 그럼 그 느낌을 믿고 나를 보호해야 돼요. 사실 가장 많이 마주치는 상황일수록 괴롭죠. 그 가능하면 빈도를 줄이고 나에 대한 정보를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정보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불필요하게 나에 대한 정보를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것 갖고 부러워할지 몰라요. 어떤 것에서 질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 있지만 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소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지를 주지 말자.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이 네. 특히나 캐내려고 네. 맞아요. 네. 저는 질문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궁금해? 왜 궁금할까? 약간 그 궁금한 거에 대해 물어볼 것 같아요. 왜 너는 어떤데? 당장 내 것을 주지 말고, 예를 들면 나의 무엇을 물어봐요. 그러면,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? 즉답을 하지 말자. 즉답하거나 즉시 행동하지 말고, 그가 원하는 걸 바로 주지 말고, 끌려가지 말고, 내가 주도권을 갖고, 판단을 해서, 절제해서 응답하면 좋겠어요. 그런데 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뭔가 약간 미묘한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좀 예의 있게 해야 되니 바빠서 이만 퇴장하는 방법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? 네,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질투가 세질 수 있는 그 강도를 설명하는 3가지 요인을 생각을 해서 책에 썼는데 첫 번째는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해 라고 생각할 때 저 사람과 나의 비교 가능성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딴 세상 사람, 일론 머스크랑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. 저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위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데 뭔가 비교할 만한 비슷한 사람, 뭔가 같은 출발선 산에 있는 것 같아. 약간 비슷하다고 느끼는 그 유사성이 있을수록 우리는 저 사람과 비교를 해요, 일단. 그리고 저 사람이 뭔가 내가 이제 갖고 싶은 걸 가졌어. 그럼 비교를 하죠. 그 갖고 싶은 것이 강력할수록 내가 너무너무 저걸 안 가지면 잠이 안 와. 그 마음이 클수록 비교를 더 하면서 질투하게 되고 세 번째가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너무너무 못 가져서 내 삶 자체가 괴로워. 그러니까 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때. 이 3가지가 있을 때 결합될 때 질투가 더 강해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하나하나 봐야 되는 거죠.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의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으세요? 보통 내 얘기를 하러 올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이 상담을 한 번에 할 때 50분을 하는데 50분 중에 등장인물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떻다 보다 남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꽤 많아요. 아마 이건 굉장히 은밀하게 느끼는 나만이 아는 감정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저 사람 부럽고 질투나요?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하는 분은 거의 못 봤고 보통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. 그 사람을 모르는 그러니까 상담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알게 돼요.
그 정도로 세세하게 그 사람의 신상을 알게 돼요. 그런데 그 얘기는 그만큼 자신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신경 쓰이고 거슬리고 그 사람이 자주 보이는 거예요. 내 삶의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. 내가 눈을 떠서 보이는 뭐 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, 보통 우리 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직장에서의 누군가가 많죠. 아니면 요즘은 SNS에서 타인의 삶을 볼 수 있잖아요. SNS를 키면 보이는 사람. 근데 너무 싫어. 그래서 숨기기 하고 싶은 사람. 이런 사람들. 근데 자꾸 보여.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그 자의식 감정이라고 분류가 되거든요. 나랑 타인을 비교해서 느끼는 나에 대한 감정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늘 타인이 존재하고 그 사회 비교를 통해서 질투가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누군가 항상 있고 그 누군가에게 내가 부러운 무언가가 있죠. 그런데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게 돼요.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갖게 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됐네? 그런데 나는 저렇게 했는데, 다 했는데 나는 안 됐네? 그럼 나는 못난 거네, 열등하네? 이렇게 가버려요. 그러면 저 사람은 우월하고 난 열등해. 또 그렇게 또 느끼고 있는 그 스스로에 대한 그 찌질하고 초라한 감정이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죠. 열등한 나를 느끼는 건 괴로운 감정이죠. 열등감이 즐거울 순 없죠. 나는 여기까지고 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. 그래서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게 질투에서 파국적으로 가는 것이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. 반대로 나를 깎아내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쟤 빛나 보이는데 사실이 아닐 거야 라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깎아내리는 거거든요. 저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지. 뭐 외모가 됐을 수도 있고 뭐 타고난 부가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타고나서 쉽게 얻은 거.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. 그럼 짓게 아니야. 약간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별게 아닌 거라고 자꾸 치부하려고 하고 결국 무시하는 마음이 따라와요. 저 사람을 무시해야 저 사람이 가진 게 별게 아닌 게 되니까.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내 에너지가 온통 가요. 그렇잖아요? 그럼 애초에 출발점이 이제 흐려져 버려요. 누군가가 인스타를 개설을 했어. 근데 개설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1만을 찍었어.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.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?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의 그 팔로워 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저 사람은 갑자기 된 것 같은 거예요. 뭔가 영상 하나로 빵 떠서 저렇게 된 거야. 하나 운이 좋았던 거야. 그 사람의 성과를 내가 해석을 하죠. 그러면서 저거 운이야. 저 사람 실력 아니야. 금방 가라앉을걸? 오래 못 갈걸? 그런데 갈수록 잘 돼, 저 사람이. 그럼 나는 어떻게? 점점 그 사람이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길이 없어지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.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알 순 없고. 그런데 나는 잘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. 이렇게 계속 괴로워하면서 결국 나의 인스타를 폭파시켜요. 나는 안 하고 말겠다. 비교할 거리 자체를 없애버리죠. 내가 패자가 되느니 안 하겠다. 이탈해버리는 방식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 보면 사실 질투라는 부러운 감정은 의미가 있거든요. 내가 부럽고 질투 나는 무언가를 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부러운 거예요. 근데 그 마음이 흐려지고 지워지고 망각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열등하다라는 결론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내 감정, 최초의 감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질투심이 느껴지면 내가 애초에 질투심을 느끼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. 질투하는 나를 포착할 수만 있다면 그 나에게 이제 질문해야 하는 것들이 내가 저 사람의 무엇이 부러운가를 구체화해야 돼요. 그래서 그 변수를 명확히 해서 난 저것이
일단 부럽구나. 그 내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거기서 방향을 틀어야 돼요. 나는 저것을 원하는구나.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럼 나는 지금 내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 저것을 가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? 이렇게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필요하죠. 그러면 그 질투의 감정을 내 안에 욕구를 비춰준 정말 강력한 신호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일단 저 사람과 나랑 비교하는 게 맞아, 일단? 뭐 같은 5년 차라고 이게 거기서 그냥 똑같이 비교하는 게 맞아? 사실 수많은 변수가 있잖아요. 일하는 모양은 너무 다양할 텐데 그 많은 변수를 제쳐두고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납작하게 우리 둘을 비교하는 게 맞나? 사실 그 의미 없는 비교잖아요. 그럼 거기서 멈출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비교를 자동적으로 하지만 멈출 수는 있다. 통제할 수 있다. 두 번째는 저 사람이 가진 그것이 정말 원하는구나. 거기서 멈추면 좋을 것 같아요. 나 저거 원해. 그 변수값을 도출하고 끝. 더 가지 말자는 거죠. 저 사람에 대해 알아봤자 저건 내 삶이 아니니까. 그래서 저것. 세 번째는 내 삶이 지금 어떤지. 내가 만족스럽지 않구나. 그러면 내가 저것을 당장 가질 수 없으니까 괴로울 텐데 저거 말고도 내 삶의 질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지?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아야 덜 괴로워요. 덜 걸려 넘어지고 더 여유가 생기죠. 그래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면 좋겠다.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. 그게 막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뭐 유쾌한 감정도 아니잖아요. 그럼에도 질투라는 감정이 발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. 그리고 그 이유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그 욕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좀 강하게 표현하면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서툴게 강력하게 알려주는 신호예요. 그러니까 이 질투가 내가 원하는 걸 알려주는구나.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데 나에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질투에 휘말려서 내가 괴로워질 것인가? 아니면 이 질투를 마주할 것인가?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질투에 휘둘려서 괴로워지는 길 혹은 나 질투가 여기 있네. 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? 난 뭘 원하지? 라고 마주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은 정말 다른 결과를 정말 확연히 다른 결과를 불러오니까요. 나를 마주하는 감정의 계기로 질투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.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.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?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.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.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을